동물의 생존 처세술 여우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봐도 웃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잘 됩니다. 정말요. 직장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잘렸습니다. 가장 조용히 참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가장 착했던 사람이 가장 오래 이용당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아남는 사람 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는 법을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잠깐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야근했더니 성과는 옆 사람 것이 됐습니다. 조용히 참고 배려했더니 만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줬더니 당연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그렇게 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죠.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반복한 소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딱 하나의 교훈을 건집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훈이 맞습니까? 소년이 거짓말을 했건 안 했건 늑대는 처음부터 그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아무리 착하고 정직했어도 늑대는 반드시 나타났을 겁니다.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숲에는 언제나 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착하든 나쁘든 험한 사람은 이미 내 주변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준비됐든 안 됐든 그 숲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법이 아닙니다. 이 숲에서 다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빙하기에도 전쟁 속에서도 콘크리트 도시 한복판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은 그 존재.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는 어떻습니까? 초원의 왕이라 불리죠. 그런데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잡니다. 사냥 성공률은 고작 20%입니다. 5번 중 4번은 굶는다는 겁니다. 치타는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잡은 먹이를 하이에나에게 빼앗깁니다. 자기보다 느린 동물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크고 위험 있고 무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서식지가 좁아지는 순간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럼 여우는 어떻습니까? 빙하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이 숲을 밀어버려도 살아남았습니다.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도, 도쿄 뒷골목에서도, 서울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도 여우는 오늘 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강해서가 아닙니다. 빨라서가 아닙니다. 여우는 관찰합니다. 상황을 읽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자의 힘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벌 2세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험한 숲 한가운데 던져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우의 지혜는 다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우를 보십시오. 여우는 자신이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자가 절대 쓰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우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는 걸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우가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쓰는 그 첫 번째 기술. 알고 나면 너무 단순해서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카톡에서,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진짜 필요했던 말이 몇 마디나 됩니까? 여우의 귀를 보십시오. 크고 쫑긋합니다. 항상 사방을 향합니다. 바람 소리 하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면 여우의 입은 어떻습니까?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딱 필요한 만큼만 열립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더디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회의 시간에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를 못 참고 옆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볍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빠집니다. 말이 많았을 뿐인데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말은 지갑 속 현금과 같습니다. 쓸데없이 꺼내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없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갑에서 나간 현금처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우형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 시간에 제일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회의를 끝냅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한 말을 꺼냅니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고수의 전략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그래도 말하고 싶거든 3번 생각하라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말하려다가 멈추는 겁니다. 카톡 보내려다가 한 번 더 읽어보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3번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여는 겁니다. 그게 여우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여우에게는 그보다 훨씬 대담한 기술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이 불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혹시 손가락이 모자랍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그때마다 속으로 외칩니다. 언젠가 한번 제대로 말해줄 거야. 두고 보자고요. 그런데 여우는 다릅니다. 이솝 우화에서 여우는 까마귀를 만납니다. 까마귀는 나무 위에 앉아 치즈를 물고 있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나무를 흔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웃었습니다. 까마귀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시다고요. 그 한마디에 까마귀는 입을 열었고 치즈는 여우 앞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여우는 교활하다고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가 까마귀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치즈도 관계도 전부 사라졌을 겁니다. 여우가 선택한 건 교활함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만드는 것보다 친구로 만드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고요? 맞습니다.
적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감정이 소모됩니다.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나타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3년 후 내 면접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등 돌렸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우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우는 미운 사람에게도 웃습니다. 억울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지금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이 관계를 살려두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처세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십시오. 가장 불편한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외나무 다리를 튼튼한 다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웃는다고 해서, 친절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맞서야 할 순간이 옵니다. 싸워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여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 실제로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상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과 다퉜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긴 것 같은데 잃은 게 더 많습니다. 여우는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중국 병법서 36개를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36가지나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상책. 도망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계책이라는 겁니다. 36가지 싸우는 법을 가르쳐 놓고 결론이 도망치라는 겁니다. 처음엔 어이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여우를 보십시오. 여우 앞에 덩치 큰 사냥개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웁니까? 아닙니다. 몸을 낮추고 방향을 틀고 재빠르게 사라집니다. 그것이 비겁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살아남는 겁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댓글 전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버텨야 할 자리에서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여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싸울 싸움과 피할 싸움을 구분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압니다. 지금 당장 맞서야 할 순간과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야 할 순간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맞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대답이 없다면 그 싸움은 여우처럼 조용히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싸움을 위해 힘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여우처럼 살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잠깐요. 여우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약삭빠르게 살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함정.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전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말도 잘합니다. 처세도 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선시대 간신 유자광을 아십니까? 그는 누구보다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귀신같이 읽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위협이 되는 사람은 교묘하게 제거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처세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귀양을 갔습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토록 약삭 빠르게 살았는데 마지막은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여우의 기술만 썼습니다. 여우의 본질은 잊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10가지 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단 하나의 꾀로 여우를 이긴다고요. 고슴도치의 한 가지 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험이 오면 몸을 웅크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꽤 많은 여우를 이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원칙입니다. 고슴도치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우에게 꾀는 많지만 원칙이 없으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립니다. 공자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원 영색. 말을 잘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이가 드물다고요. 너무 영리해 보이면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모든 말이 의도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우의 기술은 도구입니다.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망치로 사람을 치면 흉기가 됩니다. 여우의 기술도 똑같습니다. 나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쓰면 지혜입니다. 오직 남을 이용하고 짓밟기 위해 쓰는 순간 그 기술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을 씁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곳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여우에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여우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단 하나의 것. 그것을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기술이 전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여우가 아무리 멀리 돌아다녀도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굴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냥을 나가도 적을 피해 달아나도 낯선 숲을 헤매도 여우는 반드시 자기 굴로 돌아옵니다. 그 굴이 없는 여우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습니다. 지칩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굴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눈치가 빠른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기만의 원칙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요. 5분입니다. 20년을 쌓아도 5분에 무너집니다. 그 5분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원칙을 한번 어기는 순간입니다. 딱 한 번 안 될 것 같은데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우를 다시 보십시오. 여우는 유연합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필요하면 돌아가고 필요하면 물러섭니다. 그런데 여우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굴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쫓겨도 여우는 굴의 위치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떳떳한가 라는 질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겉은 부드럽되 속은 강하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유연하게 구부러지되 안에서는 절대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여우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강하기만 한 사람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겉이 부드럽고 속이 강한 사람은 휘어지되 꺾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험한 숲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여우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우의 기술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우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합니까?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답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으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우는 왜 살아남으려 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입니까? 남을 이기려고입니까? 아닙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요. 여우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영리하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리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싶은 꿈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처세술의 목적은 남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귀는 2개, 입은 하나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껴서 말하십시오. 적도 자원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길 싸움만 싸우십시오. 도망치는 것도 전략입니다. 너무 야가 빠지면 무너집니다. 원칙이라는 굴을 지키십시오. 겉은 부드럽되 속은 강하십시오. 외유내강입니다. 5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알면서도 화가 나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알면서도 미운 사람 앞에서 표정이 굳습니다.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싸움에 뛰어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위대한 겁니다. 여우는 태어날 때부터 영리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배웁니다. 실패하면서 익힙니다. 넘어지면 굴로 돌아와서 다시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수해도 됩니다. 오늘 말이 앞서도 됩니다. 오늘 싸움을 피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내 굴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나가는 겁니다. 사자처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토끼처럼 도망만 다니지 마십시오. 여우처럼 사십시오. 관찰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곁으로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다.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요.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은 이미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여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살아남는 양식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